자, 우리 지난 과제에서 살펴봤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예제는 이 리스트에 저장 중인 4개의 이미지 파일들을 가지고서 슬라이드쇼 같이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전환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이었죠. 자, 다만 교재에 있는 예제와 달리 슬라이드쇼처럼 표시되어질 이미지의 순서를 단지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모듈을 이용을 해서 무작위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치 우리가 주사위를 연속으로 던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똑같은 이미지가 선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똑같은 이미지가 선택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현재 사자 그림이 출력이 되어지는데 다음번 선택한 내용이 또 사자 그림이다 라고 한다면 사자를 2번 연거퍼서 보여주는 것 대신에 다시 한번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해서 연속적으로 같은 이미지가 2번 이상 표시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뭔가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많은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자, 다만 이번 학기 내내 강조하듯이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를 한 덩어리로 놓고 한 번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 요구 조건과 저 요구 조건들이 모두 다 섞여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해결 방법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큰 문제를 좀 더 작은 덩어리의 문제로 좀 나눠가는 해결책들을 사용을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미지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부분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주 프로그램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 대신에 슬라이드쇼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단에 정의하기를 슬라이드쇼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임의적인 순서대로 이미지 이름을 얻어서 그 이름의 이미지를 1초 간격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이 슬라이드쇼라는 함수를 좀 더 확장성 있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스라는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배열을 직접 접근하도록 해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이미지 이름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들을 따로 관리하고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번에는 동물 이미지 중에서 슬라이드쇼를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또 다음번에는 과일 목록 중에서 슬라이드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역적인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 대신에 함수를 호출할 때 현재 이미지스라는 리스트를 가지고서 슬라이드쇼를 구성해라 라는 형태로 함수 출문에 함수의 인수로 처리할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법들을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슬라이드쇼라는 함수는 현재 전달되어지는 이미지 파일들에 대한 이름들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미지스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이 images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 리스트 목록 중에서 한 요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면 좀 더 유연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images라는 리스트는 이렇게 소스코드 중간에 기록하기보다는 소스코드 상단에 추가해 줌으로써 내가 추후에 새로운 이미지들을 추가하거나 내용들을 바꾸고자 했을 때 좀 더 유지보수하기 쉽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 지금과 같은 구성은 기존에 작성한 코드를 그저 함수를 이용을 하고 좀 더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했다 뿐 달라지는 내용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구성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요구 조건들을 추가해 줘야 될 부분은 그저 랜덤 모듈을 통해서 한 이미지를 뽑아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은 하나의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슬라이드쇼라는 함수 안에서 이미지를 뽑고 이미지를 보여주고 1초 쉬고 하는 과정들을 무한히 반복하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되 이미지를 뽑는 행위를 직접 랜덤 모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기를 getNewIm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getNewImage라는 함수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내는 처리를 하는 함수인 거죠.
현재 이 슬라이드 show라는 함수 호출 시 전달받은 매개 변수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어서 이 리스트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뽑아라 라는 처리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말해서 getNewImage라는 함수는 images라고 전달받은 매개 변수 중에서 현재 구성으로는 그저 리스트로 전달받은 목록 중에서 임의의 하나의 값을 뽑아서 그냥 반환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어서 처리가 될 거예요. 다만 이 구성을 이전에 뽑은 이미지와 중복되지 않은 하나의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 것인가를 추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전체 프로그램은 우리가 터틀 그래픽을 적절히 초기화해서 슬라이드 sh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를 쭉 반복적으로 출력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되, 자, 슬라이드 show라는 함수는 이미지를 하나 뽑아서 보여주고 1초 쉬는 작업을 무한 반복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 이미지를 하나 뽑는 거에 대한 책임을 이 getNewImage라는 함수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추가해줘야 될 중복되지 않는 이미지를 하나 뽑아야 되는 일은 누가 해주면 되느냐? 바로 이 getNewImage라는 함수가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요구사항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작은 책임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서브 함수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새로운 요구 조건들을 부여하고자 했을 때 그걸 누가 담당해줘야 하는지를 다소 명확하게 기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미지 출력만으로는 중복된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잘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뽑고 나서는 그 이미지에 대한 이름을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 동안에만 콘솔 창에다가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중복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getNewImage라는 함수 안에서는 무조건 이미지들의 목록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 일단 뽑는 작업과 반환하는 작업을 분류해 봅시다. 이미지의 목록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뽑아냈을 때 그 뽑은 이미지가 이전의 이미지, 이전에 뽑은 이미지와 같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더라 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비교하기를 조건문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뽑은 이미지는 kind라는 변수가 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 뽑은 이미지는 누가 담고 있겠어요? 즉, 이전 번에 getNewImage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랜덤 모듈의 초이스 메서드를 통해서 얻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름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전역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전역 변수라고 하면 어떤 함수 내에서 포함되어지는 이름의 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변수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제 슬라이드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 앞쪽에다가 preImage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일단 빈 문자로 하나 저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preImage라는 변수는 슬라이드 show라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도 또 호출된 이후에도 계속 어떤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getNewImage라는 함수 안에서 만약에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진 이름이 preImag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현재 뽑은 kind라는 변수, 현재 kind라는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이니까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마다 새로 할당되어지고 그때 새로 뽑은 이미지의 이름을 담고 있는 변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kind라는 변수의 값과 preImage라는 변수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뽑는 과정을 다시 한번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다시 뽑은 값이 또 이전의 값과 여전히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언제까지? 다시 뽑은 값이 이전의 이미지 이름과 같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구문을 단순히 if 조건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while 조건으로 만들어서 새로 뽑은 이미지의 값이 이전의 이미지의 이름과 같으면 다시 뽑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1차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뽑는 과정이 반복문 바깥쪽과 안쪽에서 두 번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반복 구조를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새로 뽑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되어진 변수로 두되 그 변수의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while문을 강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더 나은 방법은 굳이 어떤 이런 임의의 초기값을 갖는 변수를 정의하는 것 대신에 while 조건 true 해서 무조건 반복문이 수행되어지도록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조건 수행되어지기를 하나의 이미지를 뽑고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되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뽑은 이미지가 이전의 이미지와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으면 다시 뽑는 과정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같지 않은 경우에 not equal의 의미로 현재 새로 뽑은 이미지가 이전의 이미지와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새로 뽑는 일을 더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브레이크 하도록 해서 바로 이 while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빠져나간 다음에 현재 kind라는 변수가 그러면 이전의 이미지와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이미지 이름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의 값을 현재 getNewImage라는 함수를 호출한 측으로 반환해 주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만 문제는 현재 뽑은 이 kind라는 변수는 다시 이후에 getNewImage가 또 호출되었을 때는 이제 이전의 이미지에 해당하게 될 거잖아요. 자, 따라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번에 getNewImage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이 preImage 값은 현재 뽑은 kind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정을 해놔 줘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preImage라는 변수의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구분이 어떤 함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변수도 지역 변수가 새로 생성되어져서 처리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함수 내에서 preImage라는 것은 전역 변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설정을 해 주어야지만 제대로 전역 변수의 값이 갱신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각각의 동물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되 이제는 중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중복되지 않은 값들이 뽑힌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while문에서 여기 break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중복되어져서 다시 루프를 수행해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명료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뽑기라고 출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뽑기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처리되어지되 다시 뽑고 나서 새로운 값이 이전의 값과 다를 순간이 발생할 때까지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행의 경우에서는 다시 뽑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자, 전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전의 이미지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구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전역 변수를 이용하지 않는 구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이 전역 변수가 필요한 시점은 오로지 getNewImage라는 함수 안에서 이전에 뽑은 이미지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때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 이름을 얻을 때마다 getNewImage라는 함수로 호출을 할 텐데 getNewImage라는 함수는 호출되었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전 호출 시에 유지하고 있던 값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했지만 굳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재 이 slideshow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getNewImage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kind 변수 값이 이전에 뽑은 이미지 이름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kind 변수 값을 getNewImage 함수 호출을 통해서 새로 갱신하기 전에 그 값을 getNewImage라는 함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즉 다음과 같이 함수 호출 시
현재 갱신되기 이전의 카인드 값을 가지고서 이전의 이미지는 이런 이름인데 여기서 이 이름과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하나 새로 뽑아줘 라는 형태로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굳이 우리가 전역 변수를 정의할 필요 없을 것이고 대신 getNewImage라는 함수 안에서 이전의 이미지를 전달받기 위해서 preImage라는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미지들에 대한 목록은 첫 번째 인수로 마지막에 뽑았던 이미지의 이름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각각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하기를 새로운 이미지 뽑고 그 뽑은 이미지가 이전 이미지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 루프를 빠져나가고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뽑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되어진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뽑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프리이미지 값을 굳이 저장할 필요 없이 그저 새로 뽑은 이미지 값만 반환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이 두 번째 구성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매 순간 이전에 뽑은 이미지 값이 무엇인지를 함수 호출 측에서 함수에게 getNewImag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측에서 즉 slideshow라는 함수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뽑을 책임을 갖고 있는 getNewImage라는 함수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취해서 좀 더 단순한 그런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만 이 구성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현재 slideshow라는 함수가 최초 호출되었을 때는 kind라는 변수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kind라는 변수 값을 현재 getNewImage라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현재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kind라는 변수 값을 그냥 빈 문자열로 설정을 해주면 처음에는 빈 문자열과 비교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마지막으로 뽑은 파일명과 비교해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뽑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중복이 일어나지 않고 중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새로 뽑는 과정들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슬라이드쇼가 진행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뭔가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의 문제로 나누어가는 연습들을 좀 해보면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프로그래밍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크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그걸 작은 덩어리의 문제들로 분해해가고 각각을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선의 선가는 전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잘 익혀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